예, 그 다음에 33조. 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근로 3권입니다. 자, 근로 3권. 이 근로 3권은 말 그대로 약자인 근로자가 어떤 이제 뭐 임금이라든가 근로 조건, 이러한 그 근로 조건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 사용자하고 단체적으로, 왜냐면 1대1로 사용자와 협상을 하거나 어, 요구를 하게 되면 아무리 약자잖아요. 그렇지만 사용자와 전체 근로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그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 그래야만 근로 개선에 대해서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등한 관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단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근로 3권입니다. 근로 3권이어서 이것은 이제 뭐가 있느냐? 먼저 단결권이 있습니다. 단결권은 근로자가 이제 단결해서 사용자하고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뭐 어떤 협의회가 됐든 단체적으로 1대2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은 이건 뭐 너무 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모든 모임, 뭐 보통은 노동조합이죠.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을 단결권이라고 합니다. 단결권. 우리가 삼성 같은 데는 노조 설립을 뭐 와해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단결권을 침해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처럼 이제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권을 갖기 위해서 모여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이제 단결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체 교섭권. 단체 교섭권은 그러한 자주적으로 사용자와 이 노동조합, 즉 단결권으로 구성된 이 단체가 사용자와 자주적으로 교섭하는, 즉 임금은 얼마 달라 협상하는 거죠. 아니면 어떤 근로조건을 개선해 달라, 뭐 아니면 좀 휴게 시설을 좀 보강해 달라, 이런 근로자의 근로 요구, 근로자의 요구 사항을 요구 자주적으로 교섭하는 그런 권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 단체 행동권은 이러한 교섭을 했는데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업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태업, 아니면 뭐 피켓팅, 뭐 이런 걸 해서 항의를 단체적으로 어떤 시위, 어떤 그 쟁의를 어떠한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단체 행동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 3권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 세 개를 근로 3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근로법이 뭐냐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예, 보통 노동조합법이라고 합니다. 이 노동조합법이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래서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목적이 뭐냐면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의에서 한번 보시면 아까 이제 단결권 만들고요. 그리고 단체 교섭을 했는데 만약에 그 요구들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노동쟁의가 2조의 5항에 보면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즉 노동 사용자와 노동단체 간에 근로조건에 대한 주장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한 분쟁 상태를 노동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쟁이라고 하면 협상이 결렬된 거죠. 협상이 결렬된 거고, 이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이제 행동하게 되는 게 쟁의행위인데, 이 쟁의행위가 파업, 폐업, 직장 폐쇄, 뭐 이러한 정상적인 운영을, 즉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조 한번 바꿔보시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 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돼 있어요. 즉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자 단체가 협의를 했는데 분리발이 됐어요. 그렇다면 쟁의행위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파업을 할 수도 있고 태업을 할 수도 있고 피켓팅이라든가 이런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보면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하면 그 지장을 준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있어서의 쟁의행위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손해배상 안 된다, 청구할 수 없다라고 법에 아예 못 박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협상을 해보고 안 돼도 언제든지, 물론 요건이 있어야 되겠지만 파업이라든가 태업을 하면서 영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4조도 정당행위,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 쟁의행위로 인해서 어떤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이러한 폐업이라든가 뭐 이런 단체 교섭 쟁의행위 이런 것은 정당행위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손해배상 아니면 폭력인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어떤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폭력이나 파괴행위 이런 것은 이제 안 된다. 그렇지만 파괴나 폭력행위가 아닌 이상은 그러한 쟁의행위, 그런 파업이라든가 피켓팅 같은 것들은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고 또 형벌상에 정당방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처벌도, 그리고 미인형사상의 노조의 행위는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만 2항, 다만 이제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상 이제 노동 3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 행동권, 그러니까 노조를 만들 수 있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교섭을 할 수 있는 거, 이건 인정될 수 있는데 단체 행동권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뭐 지금 진보 쪽에서는 단체 행동권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제 개정을 해야 된다 주장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뭐 그 군인들, 국가를 지키는 군인들이나 아니면 중요한 방위 산업체 뭐 이런 데서는 이제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는 뭐 그런 식인데, 어쨌든 이제 일반 공무원들도 이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까지 이제는 보장을 해주자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는 있어요. 예. 그 다음에 3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 뭐 전력이라든가 용수라든가 이런 뭐 국가의 국방 생산 이러한 그 방위산업체,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 이거는 뭐 당연하다기보다는 뭐
필요성이 인정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전력이라는 전기 같은 게 막 파업으로 인해서 끊기되면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 피해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력이라든가 용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쟁의 행위를 단체 행동권, 즉 단결권과 노조를 만들고 교섭을 하는 건 인정하지만 그 파업 같은 그런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헌재가 그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워낙 큰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합헌으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2조와 33조는 근로 3권, 그 근로에 대한 권리 이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이 타이밍에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이 근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 신성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 북한의 그 사회주의 노동법 여기에 보면 북한 언제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북한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노동법 이걸 한번 가서 보면 이 우리하고는 약간 다른 게 북한의 노동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회주의 하에서 노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이다. 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근로자들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내야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한에서의 그 근로자들은 어떤 해방이 된 노동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무래도 혁명에 의해서 해방이 된 노동자들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주의 노동법, 그 북한의 그 사회주의 노동법에 보면 사회주의 하에서 노동은 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위한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노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근로자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집단주의적 원칙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동으로 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집단주의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또 혁명에서 벗어나서 혁명에서 벗어난 노동자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게 있고요. 우리랑 똑같이 뭐 헌법에도 그렇고요. 걔네들 사회주의 노동법에서도 노동에 대해서는 모두 능력에 따라서 사회주의 노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북한도 70조 한번 살펴보세요. 국민은 북한헌법 70조에 보면 사회주의 노동법 외에도 당연히 헌법에서도 국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노동 능력이 있는 모든 국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 조건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받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안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얘네들이 노동당에서 그냥 학교 졸업하면 뭐 군대를 보내든 아니면 자기네들이 필요한 임의적으로 다 거의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뭐 거의 그 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들들이 이제 물려받아서 하는 거고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거의 뭐 당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 이제 이 북한에서는 헌법에 아예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71조에서 국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시간제, 뭐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뭐 쭉 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쭉 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북한 헌법도 아무래도 이제 근로에 대해서 이런 일반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걔네들이 사회주의 노동법
걔네들이 그 노동법에서는 그 혁명에서 벗어난 근로자들을 혁명에서 벗어난 이러한 근로자들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게 우리랑 좀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4조 이거는 이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뭐 가장 헌법 같은데 보면 헌법 재판소 보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뭐 이게 뭐 이제 사실상 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것이느냐 뭐 하는 부분인데 이 조항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권의 어떤 상징적인 조항이에요. 이게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근데 좀 추상적이죠. 어느 단계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죠? 지금 뭐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과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냐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 문제 치더라도 이것은 상징적인 그 사회권적 기본권의 가장 상징적인 조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국가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은 국가가 해줘야 된다. 또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는 실제 적용은 뭐 좀 다를 수 있더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이 조항은 사회권적인 조항으로서는 가장 상징적이면서 국가에 내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조 2항 국가는 그래서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보장, 즉 질병이나 뭐 실업이나 뭐 노령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이제 국가에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사회복지, 안정적인 삶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그 사회보험,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적보장, 사회보상 뭐 이런